새로운 법무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상당히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주력 회생파산의 유튜브로서 두 분이서 저도 많이 전화 드려요. 전화 드려 상상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을 모르는 거 안 적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새로운 법무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상당히 낯이 익으실 거예요. 또 법무사에 관심이 많고 또 법무사 업무를 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년 전부터 법무사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훈 법무사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 여유로운 모습. 유튜버요. 이미 유튜버. 제가 이제 허훈 법무사님을 이제 안 것은 예전부터 사실은 저희들도 방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허훈 법무사님을 익히 저는 법무사를 검색하시면 상위에 나오시던 그런 모습을 보았고 우리 초창기 멤버를 늙어 모으고 있을 때 거론이 되셨거든요. 네, 제가 들었어요. 그런만 되고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내 먹고 사는 것만 하지 별로 우리 법무사의 공익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 생각이 그런 건 아니고 예. 괜히 민폐를 끼칠까봐. 민폐. 아직 뭐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실력이 구독자가 몇 명 되시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그런 거 별로 기억은 안 나요. 뭐 많이는 없는 것 같고 꽤 많으신 것 같은데. 3,700~800명 그 정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 법무사 팀이 많다. 네. 여긴 여러 명이 하고 다 혼자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법무사께서는 꽤 상당한 좀 구력이 있으시고 제가 보면 가사사건과 관련돼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가 보면서 느꼈죠. 야, 상속포기 한정승인만 가지고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법무사 중에 진짜 허훈 법무사님밖에 없다. 쥐어 짜는 거죠. 이쪽을 그냥 쭉쭉 미시는구나.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주력 회생파산의 유튜브로서 두 분이서 저도 많이 전화 드려요. 전화 드려 상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 보고 많이 연락이 오나 실질적으로? 오지. 처음에는 안 왔는데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좀 왔고 요즘에는 또 법무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업무하면서 법무사님이 들어오는 건 바뀌셔가지고 구독자 법무사님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설명은 다 해드리긴 하는데 좀 바쁠 때 이렇게 전화 오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릴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법무사님들 전화 오면 다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어차피 뭐 법무사님들 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으신데 요 부분 조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그래도 여기 본거지가 어디시죠?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이시고 질문 한번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대가를 모셨으니까 그래도 뭐 국민들이 보시는 방송이니까요.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 있잖아요. 예. 이 차이가 무엇인지 두 개 장단점이라고 할까? 이거 설명해 주시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재산보다 빚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을 하는 건데요. 잠깐만. 상속포기는 재산도 안 물려받고 빚도 안 물려받는 거예요. 둘 다 승계받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는 차단되지 않지만 아버지와다 어머니와다 사람으로는 차단되지 않지만 재산 관계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정승인은 재산도 물려받고 빚도 물려받아요. 물려받은 빚을 책임지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리면 빚도 1억, 책임도 1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임의 액수와 빚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 자동차, 뭐 현금 이런 걸 다 물려받지만 그걸로 빚을 변제하는 책임 재산이 되는 거죠. 내 고유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재산 못 건드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내 재산 빼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상속포기의 장단점은 이제 상속포기는 장점은 내가 상속포기하면 나는 홀가분하죠. 근데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점은 후순위로 계속 넘어간다. 그럼 후순위라 하면 사촌의 혈족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손자, 손녀도 포함되고 자녀, 손자, 손녀 순서대로 그다음에 배우자는 직계비속하고 공동상속인 직계존속하고도 공동상속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삼촌의 혈족, 사촌의 혈족으로 넘어가잖아요. 친척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정승인을 끼워서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은 단점은 청산 절차를 좀 해야 되죠. 왜냐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되니까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한정승이 끝나고도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비용도 들고 절차도 좀 길어질 수 있는, 물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상관없지만 나눠줄 재산이 있다면 또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관할, 즉 어디에 접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있는지 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근데 그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럼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하는 거고, 네. 지방법원 지원까지는 관할이 있어요. 근데 지원 밑에 시군법원은 아예 관할이 없고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원칙이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법원에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정 승인을 하려면 그 상속재산 목록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목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네. 기재를 일단 상속포기 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을 안 내는 건데 한정승인 할 때는 상속재산 네네. 목록을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상속재산 목록은 뭐 적극재산, 소극재산, 뭐 기타 이런 난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적극재산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되는 재산을 말하는 거고 소극재산이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 되는 재산, 쉽게 말하면 빚을 적는 거죠. 그 적극재산에 그 우리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걸 적느냐? 뭐 부동산, 자동차, 뭐 은행에 있는 예금, 뭐 보험, 환급금, 기타 등등 뭐 아주 다양하게 있겠죠. 기타 안에는 뭐 장례비를 적는다든지. 그 모르면은 안 적어도 되겠네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것은 적을 길이 없죠. 제가 지금 18년 차인데 옛날에는 15, 16년 전에는 적극재산 모름, 소극재산 모름 이렇게도 적었어요. 근데도 해줬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 네, 서비스 네. 하면 조회해가지고 다 적을 수 있으니까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된 것과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섞어서 모두 누락하지 않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 몰라서 안 적었다. 자,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빚을 모르는 걸 안 적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걸 안 적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도 그건 상관은 없는 겁니다.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제도예요. 신문공고를 통해서 그 신고를 받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 재산도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산에 편입해서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경정 신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란은 있지만 뭐 여하튼 청산에 반영을 꼭 해야 되는 전제에서 일 처리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공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재산을 경정을 굳이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아, 공고 부분은 이제 네. 채권자들, 채권자들. 네. 채무 부분이고 재산 부분은 나오면 경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저희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록 작성하다 보면 항상 고민되는 거 또 애매한 것이 보험 관련한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네. 복잡해요 항상. 네. 보험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보험. 일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익자한테 주는 거예요. 사망한 사람이 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이든 제3자든 간에 수익자가 처음으로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은 원래 청구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이 상속재산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사망자가 계약자였던 거, 환급금은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사망을 했다. 그 경우는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까 예상 환급금 내역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첨부하고 재산 목록에 적어야 되겠죠.